안녕하십니까. 열혈 강의 자바스크립트의 저자 김천호입니다. 이 강의는 책만으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을 보충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학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작성되는 강의입니다. 이 강의를 보실 때는 책을 먼저 보신 후에 어려운 부분들을 체크하시고 조금 더 이해를 잘 하기 원하는 부분들을 체크하신 후에 이 강의를 보시게 되면 조금 더 효율적인 학습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자바스크립트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쉬운 방법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제 책에서도 다루고 있는 jQuery뿐만 아니고요, YUI, 도조, 그리고 구글에서도 나와 있는 것이 있고, 하여튼 굉장히 많아요. 이런 굉장히 많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자바스크립트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실무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방법을 선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인 게 가장 필요하고요. 물론 요즘 와서는 거의 대부분 jQuery를 기반으로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어떤 라이브러리를 쓰더라도 이제 좀 더 최적화된 그런 멋진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려면 네이티브 코드를 해석하지 못하면 그런 것들을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우선 가장 기본적인 이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시는 게 우선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첫 강의라서 굉장히 좀 말이 많은데요. 이제 첫 강의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자바스크립트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먼저 해야겠죠. 첫 강의니까. 그래서 그 자바스크립트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로 먼저 자바스크립트가 어떤 것이냐, 이것을 먼저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좀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배경 지식들이 필요한지 그거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개발하기 위한 환경 설정 부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바스크립트가 무엇인가?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자바스크립트는 언어죠. 언어 중에서도 이제 스크립트 언어라고 불리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언어가 무엇이냐? 다들 어렴풋이 머릿속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굳이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언어란 사람과 컴퓨터가 소통하는 방법이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람이 컴퓨터에게 명령하는 방법이다. 이제 그게 언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언어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굉장히 많은 종류들을 보통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저급 언어 그리고 고급 언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로 나누어지는 기준은 컴퓨터를 기준으로 언어를 맞췄느냐, 그리고 사람을 기준으로 맞췄느냐, 그러니까 누가 좀 더 알아보기 쉬우냐, 이게 가장 기본이 됩니다. 저급 언어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가 알아보기 쉽게 사람은 못 알아보는 그런 명령어들을 이제 저급 언어라고 하고요. 그리고 고급 언어는 컴퓨터는 알아보기 어려워도 사람이 알아보기 쉬운 거, 이제 그런 것들을 고급 언어라고 합니다. 그런 만큼 고급 언어는 이제 중간에 번역자가 필요한데요. 이 번역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느냐, 그리고 번역을 해놓고 번역한 것을 실행하느냐, 아니면 번역되지 않은 상태에서 번역하면서 실행하느냐, 이게 스크립트 언어냐 그냥 일반 언어냐의 차이입니다. 일반 언어는 그냥 작성된 명령어 집합, 이 소스 코드라고 하죠. 이 소스 코드만으로는 실행이 안 돼요.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명령어 집합으로 바꿔줘야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컴파일러라는 걸 통해서 컴파일을 하고, 컴파일을 해서 나온 결과물이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스크립트 언어는 그 컴파일 하지 않은 우리가 작성한 그 소스 그대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컴파일은 실행하면서 이제 중간에 알아서 하겠죠, 컴퓨터가. 그게 스크립트 언어와 일반 언어의 차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는 언어, 그 중에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주로 사용되는 것이 웹페이지, 때로는 웹 애플리케이션,
거기서 이제 주로 많이 사용된다는 거는 아마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강의도 웹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할 거고요. 근데 이게 웹에서만 사용되는 건 아니고요. 자바스크립트 자체만으로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추가해서 사용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가 우리가 흔히 알기로 뭐 클라이언트 사이드다, 뭐 서버 사이드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뭐냐면 서버는 제공자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가게죠, 가게. 가게의 뭐 점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가게 자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그 가게를 이용하는 사람들, 유저죠. 그래서 어떤 서버에서 무언가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서버를 찾게 되는데요. 그러면 서버는 하나인데 사용하는 그 서버를 찾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뭐 1대 다의 관계가 될 수 있죠. 뭐 물론 실제로는 서버도 여러 개인 관계도 있고 뭐 체인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서버에 비해서 그 서버를 찾는 사용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버가 모든 걸 다 처리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한 명 찾아올 때마다 1 더하기 1이라는 계산을 해야 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사람이 100명이 찾아오면 똑같은 1 더하기 1이라는 계산을 100번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사용자한테 떠넘긴 거죠. 뭐 자기 업무를 사용자한테 넘긴 거죠. 그 방법으로 이제 클라이언트 측 사이드에서, 그러니까 서버를 찾는 사용자가 이제 어떤 연산이나 어떤 기능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든 게 이제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 언어죠.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라는 게 이런 목적을 위해서 태어난 이유 자체가 원래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즈 코퍼레이션, 이름 굉장히 길죠. 그냥 넷스케이프라고 하는데 보통 이 넷스케이프에서 이제 브랜던 아이크라는 이제 메인 개발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목적 하에 처음에 이제 모카라고 하는 언어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모카라는 언어가 이제 명칭이 라이브 스크립트로 바뀌고, 그리고 이게 뭐 ECMA에서 승인을 받고 어쩌고 뭐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하고 뭐가 되고 이러면서 자바스크립트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라는 이름을 얻으면서 클라이언트 측에서도 뭔가 기능을 가지게 되면서 넷스케이프에서 나온 웹브라우저를 쓰면 기능을 갖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쓰면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MS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이스크립트라는 걸 내놓게 됩니다. 이 제이스크립트를 내놓고 이제 나중에 액티브엑스라는 것도 내놓죠. 근데 이 넷스케이프 쪽에서는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명칭을 얻으면서 ECMA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이제 표준을 요청을 합니다. 이 웹브라우저에 들어가는 스크립트 언어의 표준을 정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고 요청을 해서 ECMA에서 승인을 해요. 근데 MS는 아마 자존심이 상했나 보죠. 그래서 그 표준을 따르지 않고 쭉 진행을 합니다. 제이스크립트 나름대로 쭉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개발자들은 많이 힘들죠. 이제 제이스크립트도 따라야 하고 자바스크립트도 따라야 하고 어떤 브라우저로 사용자가 내가 만드는 웹사이트에 접속할지 모르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MS도 ECMA 표준을 따른다고 이제 발표를 하고 이제 조금씩 브라우저 개발 방향을 바꿔가고 있는데, 아직도 MS에서 나온 옛날 브라우저들은 자바스크립트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제이스크립트가 박혀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현재는 뭐 MS건 어디건 그 ECMA 표준을 따르는 추세로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스크립트 개발이 굉장히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옛날 브라우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힘들죠. 그래서 일부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뭐 그 예전 구 브라우저 사용 안 하기 운동 뭐 이런 것들도 하고 많이 그러고 있죠. 하여튼 뭐 각설하고 떠나서
이렇게 웹에서 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이 자바스크립트 언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 언어, 자바스크립트의 언어의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객체 기반 언어라고 합니다. 굉장히 생소한 언어일 수도 있을 텐데요. 객체, 이 개발,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은 객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 객체가 뭔지 우선 알아야 될 텐데요. 자, 컴퓨터를 예로 들어 볼게요. 컴퓨터를 하나의 객체라고 칩시다. 근데 이 객체가 뭐냐? 하나의 집합이에요. 컴퓨터는 하나의 객체예요. 그러니까 안에 뭐 여러 가지 부품들이 모여서 하나의 집합으로 완성된 객체. 그리고 모니터도 안에 여러 가지 부품들이 모여서 어떤 특정한 기능을 가진 객체. 마우스도 키보드도 각각 객체라고 봤을 때 이 객체는 자기 고유의 기능과 자기가 고유로 기억하는 것, 자기가 할 일만을 기억하고 그 일만 합니다. 그래서 뭐 키보드나 마우스나 모니터나 컴퓨터 본체 뭐 다른 걸로 바꾼다고 해도 각자 역할은 알아서 다들 잘 해요. 이게 객체 기반 언어입니다. 모니터 바꾸고 싶으면 모니터만 바꾸고요. 본체 바꾸고 싶으면 본체만 바꾸고요. 마우스 바꾸고 싶으면 마우스만 바꿔요. 이게 바로 객체 지향 언어예요. 근데 이 객체 지향을 할 수 있도록 그 설계되어 있는 언어가 객체 기반 언어라고 하는 거죠. 뭐 이 객체에 대해서는 나중에도 다시 저희 5장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겠지만 우선 뭐 이런 거다라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조금 더 잘 활용하기 위한 배경 지식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 합니다. 뭐 세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거 HTML 이제 약자인데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하죠. 근데 이 HTML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 XML 기반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XML이 뭐냐? 이거 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XML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종의 문서인데요. 이 문서를 특정한 형식을 갖추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꺽쇠 넣고 시작을 하고 꺽쇠 하고 슬래시 하면 닫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형식을 정해놓고 그 형식에 맞춰서 이제 그 글들을 문서를 작성하는 거죠. 그 XML 문서의 일종인데요. 이제 뭐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뭐 말이 굉장히 긴데 그런 XML처럼 어떤 형식을 갖춘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CSS는 이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라고 해서 이 어떤 문서에 삽입됐을 때 그 문서를 꾸며줄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특정한 객체의 위치라던가 색깔이라던가 뭐 배경 뭐 이런 자잘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큰 것들까지 모양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게 CSS죠. 그리고 이제 ECMS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바스크립트의 표준. ECMA는 원래 기관 이름이에요. ECMA 기관에서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표준을 제정을 하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넷스케이프사에서 요청을 해서 이제 처음 시작이 된 거고 아직까지도 ECMA에서 자바스크립트 표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